김정은의 사망설, 중태설, 가짜설, 이것은 계속해서 불거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불거진 김정은의 가짜설 또 중태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지금 한국에서 또 해외 언론에서 김정은의 가짜설, 사망설, 중태설을 보도할 때마다 그것이 진짜인가고 저에게 문의해오는 북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도 김정은이가 진짜 가짜이고 또 중태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의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문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김정은의 사망설과 그리고 중태설, 가짜설이 불거진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정원 국회 정보위 보고서 발표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국가 전반을 김여정이 위임 통치하고 있다. 김정은은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지 김정은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임 통치라는 건 과연 뭘까요? 위임 통치라는 것은 통치자, 즉 절대 권력자가 자기가 통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때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위임 통치를 맡기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건강 이상도 없고 약간의 스트레스만 있다면 왜 김여정을 내세워서 위임 통치라는 말을 할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위임 통치를 시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권력 누수를 가장 걱정하는 김정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은 리더십 부재 그리고 절대 권력의 부재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는 권력을 나누지 않습니다.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이도 그랬습니다. 김정일이도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제가 언젠가 책에도 써놨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나도 수령님의 일개 전사야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수령님 앞에서는 감히, 즉 김일성 앞에서는 감히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절대 권력자는 무자비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일도 김일성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후계자였지만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김정일은 김일성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생일을 크게 세지 못하고 이동호 제1부부장 즉 대외연락부에서 40돌 생일상을 차리도록 했겠습니까? 김정일은 김일성 살아있을 때는 절대 권력자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정치, 군사, 문화, 경제와 같은 모든 분야뿐만 아니라 김일성이 모든 권력을 사용하라고 당 조직비서 자리, 즉 인사권을 준 자리에 앉혀놓았지만 그 자리를 가지고도 절대 권력 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김일성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북한인민들에게 보여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절대 권력자는 바로 김일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난을 주고 절대 권력을 쓰라고 했지만 절대 권력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흉내조차 내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물며 김정은은 김정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광을 얻고 약 20년 동안을 후계자로 자기 기반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단 1년밖에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2010년 10월 10일 김일성 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있을 때 처음 김정은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것도 후계자의 자리가 아닌 제2인자의 자리가 아닌 바로 세 번째 위치에 섰던 것입니다. 한번 사진 보시죠. 바로 김정일 옆에는 이영호 총참모장이 서 있고 그 총참모장 옆에 김정은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10년 10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 11월 27일 김정일이 급사했습니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이 급사했을 때 3년 동안 그 어떤 직책도 맡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이가 가졌던 당주안의 총비서나 주석직은 물론이고 어떤 직책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 3년간 김일성께 효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된 자의 본분이라는 것을 당 엘리트 계층과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김종일이 가지고 있던 감투를 다 썼을까요? 그리고 급기야 4월 달에는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사령관 김정일이가 가졌던 모든 직책을 다 받습니다. 그만큼 김정은은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는 오히려 김정은보다 장성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절대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장성택은 김정은 신진 세력의 쿠데타를 당해서 총살령까지 당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김정은은 자기가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있지만 절대 권력자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구나 조금 더 권력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중앙위원회는 여러 명의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들은 예전에는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일컬어졌습니다. 농업 분야에 농업 담당 비서가 있다면 내각에는 농업 담당 부총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총리와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은 한 파트너를 이루어서 해당 분야를 감독, 관리, 운영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한 분야를 맡아서 지도 활동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지시가 없이는 논설 한 문장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김정은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당 제1부부장 즉 조직부 1부부장은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대남사업 담당 분야 부부장이 있고 인민무력부 담당 부부장이 있고 내각 담당 부부장이 있습니다. 또 호위사령부 담당 부부장이 있고 국가보위부 담당 부부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부장들이 당 조직 생활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바로 당 조직부 1부부장들이고 부부장들입니다. 1부부장 밑에는 약 3명의 부부장들이 있습니다. 김여정은 바로 당 제 조직부 1부부장의 권한을 가지고 김정일의 지시를 받아 대남사업 분야를 총괄하는 것이지 결코 김정은이 통치 위임을 맡긴 것은 아닙니다. 국가 전반에 대한 통치 위임을 맡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의 사망설이나 가짜설 또 혼수상태 즉 중태설이라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은 바로 국정원의 김여정의 위임 통치라는 이 발표 때문에 지금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정원이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 김정은이 코마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대중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장성민 씨의 인터뷰 때문에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장성민 씨는 아직도 김정은의 혼수 상태 즉 코마 상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근거를 뒷받침해 준 사람들이 바로 국정원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에는 아무 이상도 없고 약간의 과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김정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임 통치란 말은 뭐냐? 이건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와 활동하는 김정은은 가짜이고 진짜 김정은은 바로 코마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다시 전 세계 언론들이 김정은의 코마 상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폭스 뉴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폭스 뉴스에서는 김정은 코마 상태 그리고 모든 통치권을 위임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즉 북한 전반에 관한 통제권을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미 혼수 상태이거나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폭스사에서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그만큼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폭스뉴스에서 발표한 김정은의 코마 상태라는 이 뉴스가 뜨자 바로 예전에 발표됐던 즉 영국 일간지나 해외 언론들이 발표했던 것들이 지금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김정은 또다시 사망설, 가짜설, 중태설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의를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진짜 중태설이냐 아니면 진짜 가짜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오히려 저희들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언론이 이렇게 떠들어대면 이 소문이 금방 해외 나와 있는 근로자들과 외교관, 무역 일꾼들을 통해서 북한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또다시 김정은이 가짜설, 사망설, 중태설이
돌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이걸 노렸을까요? 아니면 한국 정부의 연이은 대북 정책을 발표하고 지원 물자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겠다고 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정은을 대화의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김정은의 중퇴소를 폭증시키는 그러한 행동들이 전에도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퇴소는 아닐지라도 김정은의 건강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 10일 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소집해 놓고 별안간 2일간 연장을 했습니다. 2일 연장을 했지만 결국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가 4월 12일부터 열렸다는 이야기만 있었지 끝냈다는 이야기도 없이 후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약 이틀간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틀간 열리고 회의가 끝나도 매번 하던 기념 촬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월 16일 김정은은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생일 때에는 참배하고 태양으로 불리는 4월 15일 할아버지 생일에는 참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김정은의 중퇴설이 나왔고 또한 이번에도 의심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비록 당전의 7기 6차 전원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은 조선중앙TV에서 잠깐 보여줬지만 끝난 데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회의가 며칠 동안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방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월 19일 김정은이 연설을 끝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나타난 김정은이 가짜라는 것을 말씀드리자는 거 아니라 건강 이상이 있기 때문에 잠시 연설만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당전의 전원회의마저 후지부지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가 후지부지 끝나고 만 것처럼 이번 당정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도당위원장들, 내각상들, 당정위원회 부부장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기념 촬영도 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슬그머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이 연설했다는 뉴스만 나왔을 뿐입니다. 김정은이 만약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장창 4일간에 걸쳐서 했던 당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 보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도 7시간에 거친 연설을 다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의 연설만 잠깐 나왔다고 하고 이틀이 진행됐는지 3일이 진행됐는지 후지되고 말았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창 4일간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첫째 날 바로 연설을 하고 들어갔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의 사망설, 중퇴설, 가짜설, 이것은 김정은이 아무리 동영상이 나오고 아무리 당전의 전원회의 참석하더라도 계속해서 불거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북한 엘리트 계층과 북한 인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